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남파고다 토익의 고백에서 LC를 강의하고 있는 강소라 강사입니다. 오늘 토익 750 플러스 벼락치기 저와 14번째 강의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14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4강에서는요. 파트 3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시각정보 관련된 문제, 자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푸는 것이 아니고 시각 자료를 함께 보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 유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학습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개념 설명 학습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주시고 채점해 주시고 틀린 문제 확인해 주시고 벼락치기 표현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 그래프가 시각 자료로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프에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정답 단서로 아주 자주 들리실 거예요. 자, 정도를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보이십니까? 최상급 표현들이 보이시죠? 자, 그래프에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면서 자주 정답으로 출제되는 또는 정답 단서로 나오는 표현들 최상급 표현이고요. 지금 보시면 가장 높은 또는 두 번째로 높은 이렇게 정답 단서를 주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가장 낮은 또는 두 번째로 낮은, 그래서 최상급 표현들이 많이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상급 표현도 정답 단서로 그래프에서 자주 들리지만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sales dropped significantly the following month 니까 다음 달에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줄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강조되는 표현들도 종종 들리실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skyrocketed 마찬가지로 조금 강조되는 표현이거든요. 자, increase 그냥 올라가는 거죠. 상승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skyrocket이라고 하면 급상승을 나타내는 거고 뭔가 조금 강조되는 표현들이 들린다 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최상급 표현이 들리거나 또는 강조하는 표현이 들린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정답이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각 자료로 또 지도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보통 이제 답을 줄 때 위치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들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또 다른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이것의 건너편에 있는지 또는 중간 사이에 있는지 이렇게 다른 하나가 하나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익숙해지셔야 빨리빨리 대화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ext to 라고 하면 뭐뭐의 옆에, across from 이라고 하면 뭐뭐의 건너편에, close to 라고 하면 뭐뭐에서 가깝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closest to the main entrance 이런 식으로 정답 줄 수가 있거든요.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it's opposite the storage room 이라고 하면 창고에서 반대편, 건너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들로 정답을 자주 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기차나 지하철 노선도를 시각자료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거기에서는 정답으로 이제 찾아가게 만드는 표현을 주는데 예를 들면 이 기차역은 제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 장소는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노선도를 보시면서 이제 눈으로 따라가 주셔야 되겠죠. before 이라고 하면 어떤 정거장 전이고요. after 이라고 하면 어떤 정거장 뒤에 오겠죠. 자, 이 표현 뭡니까? two stations from 어디 어디라고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두 정거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between A and B stations니까 자, 정거장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간에 또 다른 정거장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차 또는 지하철 노선도 등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시각자료 문제도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정답 단서로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먼저 키워드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6번 문제는 시각자료 문제. 어떻게 푸는지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4번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네요. 자, 6번은 시각자료 문제. 시각자료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look at the graphic, 그래픽을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주죠. 뒤에 오는 질문 보시면 which apartment would a woman probably choose?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아파트를 아마도 고르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apartment, woman, choose 이렇게 키워드를 가져갈 건데, 자, 여러분들 보기를 보세요. 여자가 저는 아파트 4A를 원합니다. 또는 저는 아파트 5B를 원합니다. 3B 또는 7C 이렇게 하면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정답으로 줄 것 같으면 그래픽을 보고 푸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는 뜻은 보기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들리지 않을 거고요. 시각 자료를 보셔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건데, 어차피 보기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안 들린다라고 한다면 시각 자료 안에서도 나머지 정보,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상반된 정보를 보시면서 푸셔야 된다는 거, 이 포인트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절대로 그대로 안 들린다는 거, 상반되는 정보를 보시면서 푸셔야 되겠고요. 시각 자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훑어놓으면 대화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정답 찾기가 조금 수월하거든요. 이 시각 자료는 아파트 이름이 나와 있고, 아파트의 장소, 어떤 길에 있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렌트니까 월세네요. 그쵸? 매달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금액이 나와 있구나. 요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번부터 6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 정답 뭐 들리는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Excuse me. I'm here to inquire about renting an apartment. I am looking for a studio on a short-term lease, actually. Well, I guess we do not have any studio apartment at the moment. Would you be interested in two-bedroom apartment? I don't think I can afford it. I am on a tight budget, so two-bedroom apartment is not an option for me. The rent must be under $800. If that is the case, why don't you look into apartments on Lozano Street? Lozano Street is too far from my workplace. I would like to rent an apartment close to my office. It should be in a walking distance. Oh, I guess there is one available according to my database. You are in luck. 여기까지가 대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단서 어떤 것들이 들리셨는지, 그리고 그 정답 단서가 어떤 보기로 연결이 됐는지 저와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서 질문한 것, 여자가 원하는 것을 묻고 있었고요. 자, 여자가 I'm here to 라고 하면서 문장을 시작하니까 제가 여기엔 목적은요. 자, 그러면 요 이하에서 정답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요 여기 왜 왔냐면 I'm here to 시그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나오겠죠. I'm here to inquire about renting an apartment. 자, inquire 요청하는 것 또는 묻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파트를 렌트하는 것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뒤에 조금 더 가보시면 I am looking for, 제가 찾고 있어요. 무엇을? 스튜디오를 찾고 있다고 하고요. 자, 지금 여기 short-term lease는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해주시면 단기 임대가 되겠죠. 제가 단기 임대를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enting an apartment 요 표현을 잡고요. 그리고 내가 looking for studio 하고 있다는 것을 잡아서 정답 A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파트라는 단어를 한번 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스튜디오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스튜디오라고 하는 정답 단서를 주는데, 보기에는 아파트도 언급이 되지 않고요. 스튜디오도 언급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져서 들어갔습니까? place to live 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살 곳, 살 수 있는 장소. 자, 그래서 A를 해석해보면 살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살 곳을 찾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find라는 동사를 썼지만 여자의 목소리에서는 look fo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렸었죠. 4번에 A로 정답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먼저 봐둘게요. 자, 5번에서는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자, 남자가 well 이라고 하면서 오늘 띄우는데, 자, 우리가 파트 3, 파트 4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well 또는 unfortunately, but, however 이런 것들이 들리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딸려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때마침 남자가 어떤 문제점을 언급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되겠다. 시그널 표현으로 보시고요. 자, 뒤에 뭐라 그랬냐면 I guess we do not have any studio apartment at the moment. 그러니까 at the moment, 지금은요 스튜디오 아파트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요거 스튜디오라고 하는 건 방이 없는 하나짜리 방으로 이루어진 어떤 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런 아파트가 지금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B로 정답이 연결이 되는 건데, B를 먼저 해석해 보시면요. The woman's preferred choice is not available. 자, 그러면 not available 그리고 do not have 요 정도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서 보고 있으면 여자가 선호하는 선택지가 available 하지 않다. 여자가 선호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woman's preferred choice, 실제로 남자 목소리에서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여자가 아까 원한다고 했었던 건 뭐였었죠? 스튜디오 아파트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studio apartment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찾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서 정답이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서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 2bedroom apartment, 그러니까 방 2개짜리 아파트라도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5번에 B로 정답을 연결을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각자료 문제를 풀게 될 건데요. 남자가 앞에서 일단은 하나짜리 방은 없으니까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한번 볼래? 라고 오늘 띄워놨어요. 자,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I don't think I can afford it. 자, 우리 afford 그리고 명사 나오면 명사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명사할 여유가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it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m on a tight budget,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다고요. 그리고 나서 2bedroom apartment는 나한테는 옵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정답 단서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The rent must be under $800. 자, 사실은 얘가 tight budget 이야기 시작을 했을 때 렌트하고 뭔가 금액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각자료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야 됐거든요. 자, 나는 버젯이 타이트해요. 그리고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정답 단서, 자, 렌트는 800불 이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 마지막 거는 제외가 되네요. 그쵸? 자, 800불 아래여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 뭐라고 합니까? 자, 그렇다면 로제노 스트리트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보는 게 어때요? 자, 남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요 아파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남자는 여기 이 장소에 있는 이 아파트들을 좀 보는 거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자노 스트리트는요 너무 멀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너무 멀어요. 그러면서 I would like to rent an apartment close to my office,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네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주 확실하죠. 800불 이하여야 하니까 마지막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먼 로자노 스트리트는 안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3, B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C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각자료 문제를 풀어봤고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시각자료 문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일단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대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차트를 읽을 때 보기와 상반되는 정보들을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거 하나씩 제외하시면서 정답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죠. 6번에 C로 정답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자료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정답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세트를 풀어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학습 후에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벼락치기 표현 완벽하게 암기했는지 보시고 데이 14에 해당되는 단어 암기해주시고 테스트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데이 14에 해당되는 내용 시각자료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데이 15에 해당되는 내용 학습하고 오셔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